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보험 지킴이 김성군입니다. 자, 지금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요. 여러분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죠. 사실 이 코로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. 하지만 이게 오래 갈까요? 분명히 극복이 될 겁니다. 우리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겠죠.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고 노년에 어떻게 살 거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? 나는 부동산에 투자했다, 여기 있다고 했다 해서 편안하게 다 준비를 하고 계시죠? 준비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재테크라고 얘기하는데요. 재테크 잘하고 계십니까?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. 직장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.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라고 물어봤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요, 예금과 적금이 사실은 63%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근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예금과 적금이 과연 재테크가 될까요? 금리가 1%도 안 됩니다. 세금 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. 내 돈을 모아놓는 것밖에 없거든요.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투자한 돈에 더 얹어서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내가 받든가 어떤 그런 효택이 있는데, 사실은 예금과 적금은 아무런 재테크의 수단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예금과 적금에 많은 분들이 할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보면 주식과 채권 펀드도 있고요. 여기 보험연금도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쭉 보면요, 이 5번째 이 금하고 외화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퍼센테이지가 한 2.5%밖에 안 돼요. 그 이유는 뭘까요? 그것은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금과 달러 같은 경우는.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하나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 달러가 있고요. 여기 원화가 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$10,000하고 이 $10,000에 해당하는 1,000만 원을 만약에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? 달러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원화를 선택하십니까? 아, 달러 하신다고요? 저분도 달러 하신다라고? 이분도 달러 하시네요. 자, 왜 그럴까요? 달러는요, 세계 어딜 가나 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동남아 여행 많이 가셨죠? 동남아 여행을 가시면은요, 우리 원화 받는 데도 있습니다. 하지만 원화를 안 받는 데도 있어요. 그런데 달러 안 받는 데 있습니까? 달러는 다 받습니다.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유럽,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가 이 달러는 이 세계 공통 화폐이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. 하지만 원화는 한계가 있는 거죠.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달러는 기축통화고 개개의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에 대한 안전자산이면서도 상당히 재테크의 수단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요새 지역 상품권하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거 절대로 선택 안 하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는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 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보유 형태를 한번 봤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요,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비금융자산, 부동산이라든가 이 비금융자산가 80%를 압도적으로 많아요. 금융자산은 20%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을 한번 보시면은요, 기본적으로 비금융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비금융자산 같은 경우,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에 많은 활기를 띠지만 결론적으로 따지면 길게 시간을 본다라고 하면 금융자산이 훨씬 더 황금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한번 또 봤거든요. 이런 금융자산이 많은 분들이 과연 외화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나 한번 봤더니요. 외화자산을 무려 안 갖고 있는 분이 86%나 돼요.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외화자산이 없습니다. 거의 한 10%밖에 안 되거든요. 또 이 금융자산이 그나마도 외화자산이 있는 분한테 딱 해서 당신이 외화자산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? 했더니 외화자산을 갖고 있으신 분도 원화자산이 무려 90%가 됩니다.
자, 한번 보십시오. 우리가 IMF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들. 1달러에 2,000원도 갔습니다. 그런데 그 1달러가 지금의 1달러는 1,100원이에요.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원화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자, 이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, 원화의 자산을 달러로 좀 이동을 시켜서 분산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더 안정성이 있고 훨씬 더 나중에 높은 수익을 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주식들을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. 펀드나. 아까도 여기다 놨지만 한번 주식과 이 그 환율의 그 연관관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.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원화의 환율이거든요. 환율.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죠. 빨간 거는 이 코스피 지수입니다. 여러분들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의 폭을 한번 보시면은요.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이거는 2000년서부터 2012년도까지 12년 동안에 대한 겁니다. 단기간이 아니라. 그래서 대개 보면 주식이 오르면 환율의 우리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고 떨어지면 또 높아지고 이렇게 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런 달러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넘겨주신다고 하면 자산의 배분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이 극대화되고 또 나중에 노후 자산으로서의 어떤 톡톡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그 보험은요. 달러 변액 연금입니다. 자, 이 보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보험은요.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달러 변액 연금입니다. 자,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요. 35세서부터 75세입니다. 자, 3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소득 인출 개시 나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연금 개시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45세에서부터 84세까지는 언제든지 내가 그 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납입 기간은 5년, 7년, 10년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. 그러면 중요한 게 또 납입 금액이겠죠. 예를 들어서 10년 납입인 경우는 최소 금액이 여기 300불로 나와 있는데 300불이 아니라 100불입니다. 조금 완화가 됐어요. 그래서 100불, 10년 납입 1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만 원 정도 되겠죠. 월 11만 원이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. 7년 납 같은 경우는 400불, 5년 납 같은 경우는 한 500불 월납으로 최소 금액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펀드 얘기가 있는데 여기 이 미국 장기 회사채 변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펀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. 미국 장기 회사 채권입니다. 채권이면 수익률이 별로 안 나는데 왜 그러면 그게 될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미국 장기 회사 채권은요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코카콜라, 요번에 상당히 테슬라 이런 회사 초우량 기업의 그 회사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. 평균 수익률이 10년 정도의 평균 수익률이 6%가 넘습니다. 직정 수익률만 해도 한 10%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도 어느 정도로 보증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혹시 중간에 사망하시더라도 계약자 적립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큰 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. 그러면 변액이면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혹시 이거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야? 이 보험은 아주 특이합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가입하면 이 소득 지급률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내신 금액에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실 필요가 없어요. 자, 말씀을 드리면은요, 이 보험은요, 내가 완납을 하고 그 다음에 완납한 다음에 내가 즉시를 하던 예를 들어서 몇 년도가 지나고 나서 거치를 하던 확정된 그 지급률은 연금은 평생 확정으로 지급을 합니다. 수익률과 관계없습니다. 또 투자 손실이 발생을 해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%, 20%에도 걱정하지 마세요. 그래도 연금은 변화가 없고요.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.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또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? 아까 같은 경우 채권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.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또 내가 만약에 연금을 계속 받다가 적립금이 고갈이 됐어요. 아니면 더 많이 떨어져서 고갈.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여러분들한테 확정된 그
연금액은 무조건 확정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. 자, 한번 보실까요? 지급률을 한번 보시면은요, 이렇게 확정으로 이 숫자로 표시가 돼 있어요. 나이에 따라서 여기 35세서부터 45세, 70세. 또 거치를 하면 거치할수록 4.5%의 연봉률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이 확정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. 자, 그럼 너무 많으시죠? 그래서 제가 한 실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. 45세 남자분이요, 예를 들어서 $1,000,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만 원을 월납으로 해서요 10년 납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분이 45세에서 55세에 납입이 완료가 되면 12만 불 정도 납입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.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100세 세대 아닙니까? 만약에 55세에 납입과 끝남과 동시에 연금을 수령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분이 하면 연간 4,077불이라는 것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. 그럼 이분이 45년을 수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18만 3천 불이에요. 12만 불에 벌써 6만 3천 불 이상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나는 55세니까 나는 아직 소득을 더 하고 나는 아직 필요 없어. 그러면 한 10년 정도를 거치를 했다고 예상을 한번 하면은요, 이 지급률이 어떻게 되냐면 6,322불이 됩니다. 무려 한 2,000불 정도가 넘어요. 그래서 이 2,000불이 되고 100세까지 사신다면 한 35년 동안을 한다라고 하면 22만 1,000불을 받게 되죠. 거치를 하면 할수록 오래 살면 할수록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보면 즉시 인출하면 84.4세인데요. 10년을 거치를 하고 내가 받는데도 여기 보면 84세면은 내가 냈던 원금은 다 회수하게끔 돼 있습니다. 그것을 볼 때 원금 위의 소득을 제가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, 즉시 인출을 할 때는요, 84세 이후에 받는 돈이 63,465, 100세까지 생존하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63,465불인데 만약 10년을 예치하면은 10만 불이 넘어요. 여러분들은 예치를 하시겠습니까? 안 하시겠습니까? 당연히 예치하시겠죠. 예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면 뒤로 미루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내는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험은요, 펀드 운영 성과에 관계없이 평생 동안 확정 노후소득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액이라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안정적으로 받고 연금을 수령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보험을 선택하시면 되시고요. 두 번째는 거치를 하면 할수록 4.5%의 연봉률로 연금 재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로 지금 모든 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연금 지급받는 당시에요, 환율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원화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원화로 환전해서 쓰시고요. 만약에 내가 달러를 받는데 달러가 별로 안 좋아, 그러면 그냥 달러로 갖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해외 여행을 가신다면 그냥 쓰시면 그런 아주 좋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이 글로벌 금융 환경에 맞추는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른 유용한 적립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혹시 여러분들이 적립금이 좀 많아지면 그거에 대해서 인출해서 여러분들의 목적 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익한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달러 연금 보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원화만 고집하지 마십시오. 이렇게 원화에 있는 자산을 달러로 좀 이동시켜서 좀 이렇게 분산을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그 노후에 더 많은, 더 큰, 더 행복한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. 지금까지 김성군이었습니다.